이 영상에 등장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컨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끔찍한 혼종 시리즈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가보겠습니다. 다니시다가 이런 전단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제 도생들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단지 되겠는데요.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죠. 이제 일반 아파트라고는 하는데 단지 이제 사진이 조감도가 있는 게 투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나홀로 1개동, 2개동도 가끔 있는데 그건 거의 없는 케이스니까 나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징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형 아파트 아니면 뭐 도시형 아파트. 요새는 뭐 중소기업도 이제 잘 나가는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강소형 아파트 뭐 그런 표현도 써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지던스 그 생활용 숙박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생수기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좀 뭐라 그럴까 단어 자체가 뭐 좀 속된 말로 이제 좀 그게 좀 그런 촌스러워 보이니까, 촌스러워 보이니까 이제 뭐 소형 아파트다, 뭐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늘어나는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 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 정책이다. 이 주거 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 승인 및 신청 및 승인, 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 공급 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 이것도 이제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 저축과 주택 청약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을 해도 됩니다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뭐 의미 없죠. 의미 없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니까 뭐 빼고요. 의미가 없죠.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이 부분이요.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근데 뭐 이건 뭐 나홀로 아파트니까 조경은 원하지도 않을 거고요. 뭐 수분양자분이나 입주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외부 소음과 배치,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쪽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쪽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쪽은 주택법 감리, 이쪽은 건축법 감리입니다. 분양가 상향제는 적용, 여기는 미적용, 의미는 없고요. 이제 공급규칙 적용, 여기 일반적인 공급 규칙이죠. 그리고 이쪽은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음, 재당첨 제한 제외, 분양 보증 공개 모집, 건설 사업 등록 기준 적용, 이쪽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 확보 기준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세대당 한 대 이상, 여기는 원룸형은 0.5대,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 30제곱미터 이상은 0.6대. 결론은 이제 0.6대란 얘기입니다. 0.6대. 이제 도생의 구조를 보면 이제 30제곱미터 미만이 보통 한 30% 들어가고,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이 70% 정도가 되니까 0.5, 뭐 이렇게 합치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0.5대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시죠. 그리고 뭐 입지지역, 주거 전용구역 이런 거는 그냥 별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저렴한 분양가,
1, 2인 가구 특화 설계, 그래서 중심 상업지 위치, 그리고 자격 요건이 필요 없고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고, 일조권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은 뭔 얘기인가 하면요, 아까 보신 대로 이쪽에 이제 뭐 확보, 외부 소음과 배치, 그리고 뭐 감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이죠, 이렇게 투시도만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건물들이 이렇게 있겠죠. 굉장히 가까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 그리고 황금성이 나쁘다. 황금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매도하시려고 하실 때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필로티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필로티 구조는 왜 필로티 구조로 뽑냐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1층은 필로티로 돼 있잖아요. 1층에 뭐 상가 같은 걸 깔면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물건이랑 상가 깔아가지고 상가 분양하면 큰 돈을 벌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주차 대수 때문입니다. 1층을 필로티로 하는 이유는 1층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땅을 적게 파기 위해서죠.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몇 배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집안 검사를 했는데 뭐 큰 암이 있다고, 바위 덩어리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많이 팔 수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들은 보면은 이제 지하 1층까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하 1층,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 1층이랑 이 1층의 그 필로티에서 두 군데에서 주차 대수를 모두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죠. 이제 설계상으로. 그래서 2층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별로 없고요. 3층은 아예 없고요. 그러면 도생을 지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도생은 이런 물건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은 뭐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요. 장점 같은 게 여기에도 이제 보시죠. 이제 희소 가치가 크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고, 투자 수익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이제 뭐 보통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풀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오피스텔과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에 탈을 쓰고는 있는데요. 오피스텔에 가깝습니다. 들어가는 뭐 그러니까 구조나 이런 뭐 내장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오피스텔이다 생각하면 에어컨, 냉장고, 뭐 드럼 세탁기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요새 분양하는 도생들 보면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편리함이 있다. 뭐 이거 뭐 당연한 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심 상업지구에도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옆 건물이랑 뭐 사이를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짜투리 땅이라 그러죠. 짜투리 땅에도 이제 시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도심지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마트, 병원 이런 건 가까울 수밖에 없죠. 안전함이 있다. 이거 뭐 그냥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전매 제한이 없다. 당연한 거고, 자격 요건이 없다. 임대 걱정이 없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에요. 뭐 주차 대수 같은 건 꽤나 치명적인 단점이죠. 근데 그냥 언뜻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 도생을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점들은 다 겉에 드러나는 단점들이죠. 뭐, 그러니까 도생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냥 밖에서 현장 가보거나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주차 대수 적은 거, 일조권 침해받는 거, 사생활 침해받는 거, 층간소음 심한 거, 황금성 나쁜 거, 뭐 필로티 구조 다 그냥 드러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다 익스큐즈를 하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장점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 별로 안 좋다, 요새 나쁘다 하는 내용을 보면 다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나쁘다, 도생은 별로 이게 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크게, 그러니까 요 내용을 들고 도생을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겉에 드러나는 부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걸 하지 마라. 좀 웃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지금 끔찍한 혼종이라고 해놓고서 이게 도생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나쁜 부분 이제 앞에 드러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말고 나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그라고 하죠.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생 관련해서 이제 뭐 허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해요. 국민들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주택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보증제도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의 대량의 주택건설 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 즉 분양보증이라고 하죠.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당해 건축물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행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 거기에 들어간 이제 수분양자분들, 계약자분들 계약금 아니면 뭐 더 깊이 들어가시면 뭐 중도금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이 허그 공사랑 이제 채권단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그냥 하자 하면 하는 거고요. 이제 아니면은 그 기존에 이제 들어갔던 돈을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안전한 제도죠.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부도 나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거나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하려면 관할 시군 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을 받으려면 아파트 준공 전에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대부분 선분양이니까 선분양 방식으로 30가구 이상 모집할 때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의 도생이든 아파트든 이제 시행을 하려면 이 분양 보증을 꼭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설사 계획 수립하고 분양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자체 분양 심사, 그다음 분양 승인을 받고요. 공고를 내고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야 되죠. 의무예요, 의무. 30세대가 넘어가는 물건은 어차피 30세대 이하는 그냥 원룸으로 짓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승인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생들 모델하우스를 가보시면요, 이 이미지죠. 이거를요 굉장히 크게 실사 프린트를 해서 벽에다가 붙여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당연한 건데 왜 붙여놨을까요? 안 붙여놓은 데도 있고 붙여놓은 데도 있겠죠. 안 해도 되는데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 자랑거리 뭐 그 현장의 장점 입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중도금 무이자 뭐 장점을 열거해도 모자랄 그 공간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뽑아서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놓을까요? 당연한 건데. 뭐 타짜나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좀 속된 말로 후달린다 그러죠. 이제 후달리니까 이걸 붙여놓는 겁니다. 후달리니까. 네, 좀 속된 말이죠. 후달리니까. 뭐가 후달릴까요? 뭐가 후달리니까 이걸 당연한 걸 붙여놨어요. 왜? 후달리는 게 있으니까 붙여놓은 거죠. 대부분 얘네들이 후달리는 이유는 이걸 붙여놓은 현장들은 뭐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극히 일부의 현장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분양 보증 의무 뻔한 건데 저거를 크게 붙여놓은 이유는 후달리니까. 왜 후달리니까요? 왜? 저거를 붙여놓은 이제 현장들은요 대부분 10중 8구는 그러니까 뭐 새로 토지를 마련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뭐 도생이든 뭐든 사업 시행을 하다가요. 이제 업계 말로 빠그라진다 그러죠. 빠그라진 현장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가 망한 현장. 네. 이런 거죠. 현장 이제 사진 이제 이거는 뭐 특정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저희 집 고양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잘 그렸죠. 그러니까 낮은 분양 성과로 2단계 수사된 공사 현장의 이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생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 필요도 없는 분양 보증 증서를 크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상태는 뭐냐면은 처음이 이제 제가 아까 그 스탑된 현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스탑된 현장을 굉장히 낮은 금액에 이제 사업권을 인수를 해서 저 도생 사업을 하는 것이게 되겠죠. 이제 가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현장은 처음에 했었을 때 땅까지만 파다가 신나게 땅을 이제 파시다가 분양이 안 돼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업이라 그러면 이런 작은 나홀로짜리는 분양이 잘 안 돼도 준공까지 시킬 만한 자금이 있어야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정상인데,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분양 대금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메꾸려는 이 간특한 그 심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양이 근데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하다가 멈춘 현장들입니다. 멈춘 현장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가보시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게 걸려있다. 전단지나 모델하우스에 크게 이게 걸려있다. 그리고 상담사도 이 내용을 허그 분양 보증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하시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 10중 8구 높은 확률로 이런 현장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이렇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봐서는 모르죠. 한 일주일 보셨는데 똑같다 그러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빠그라진 현장, 옛날에 빠그라졌으면 지금도 빠그라질 현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현장을 인수했을 때 돈이 또 이제 불필요한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현장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그 도생들 가보시면 요 임대 보장을 해요. 임대 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한마디로 이제 분양을 받으면 네가 그냥 살든지, 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취득세 지원, 살면 취득세 지원, 안 살고 임대를 놓으면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면 뭐 상관이 없는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안 살 때 이제 공실이 나면 요 돈을 주겠다는 거죠. 보증금 이렇게 저거는 뭐 보증금 500에 월에 45만 원을 준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 12% 보통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연도 있어요. 이것도 그 제가 그 레지던스 할 때 말씀드린 임대 보장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연계약을 해서 다동갱신이 대부분이고 보통 뭐 2년에서 10년 보장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공실이 나도 안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임대 보장 증서 뭐 여기 뭐 직인도 찍혀 있고 다 공신력 강제력이 있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허울뿐인 문서입니다. 만약에 어차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 시행사가 겉에서는 뭐 분양률이 90%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한 30%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공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스탑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스탑이 안 되고 운 좋게 갔다 해도 이 임대 보장을 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강제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소송을 거시더라도 굉장히 지리하다고 하면 이제 뭐 최장 짧으면 2년에서 길면 5년, 뭐 7년 이렇게 끌고 가셔서 승소를 하셔도 그때는 이미 이 시행사는 돈이 한 푼도 없겠죠. 한 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돈이 있다 한들 지난 시간에 왜 분양 사기가 판치는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로 돈을 이미 다 뿌려 놓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이 계좌이체로 아주 깔끔하게 아는 지인의 가족의 손에 들어갔다 한들 법적으로 그걸 회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허울 좋다. 그리고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내용입니다.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안 그런 데도 계속 말하지만 제가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이런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가면 이거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시면 전단지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생은 보통 이제 30제곱미터, 아까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요. 30제곱미터 이하가 한 30%가 되고 30 이상이 70% 정도니까 얘는 그 70%에 해당은, 도생은 타입을 여러 개 뽑지 않아요. 끼케야 2개.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하 한 가지, 30제곱미터 이상 한 가지. 이하는 보통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랑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요 부분, 요 큰 거는 상관이 있어요. 보통 얘네들은 도생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아파트다, 아파트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그냥 원룸형이 돼도 익스큐즈가 되죠. 보시는 사람 그 30제곱미터 이하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 구조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광고할 때 뭐 신혼부부한테도 좋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에 원룸형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투룸이라고 합니다. 요런 이제 30제곱미터 이상형 타입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실, 그죠? 여기 화장실, 방 하나, 여기 뭐 발코니 이제 뭐 세탁기 놓으라고 하겠죠. 세탁기, 발코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투룸, 이게 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이 없죠. 여기 문이 있으면 여기처럼 문을 그려놨을 텐데 안 그려놨어요. 그죠? 그래놓고 이걸 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대부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놨어요. 준공후 뭐 문 설치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준공후 불법 증축에 해당되지만 어차피 단속의 손길이 미칠 리는 없으니까 뭐 익스큐즈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방이라고 쳐요. 준공후 불법 증축이지만 문짝을 나중에 다는 거죠. 불법 증축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광복 이래 단속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이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이제 뭐라 그러죠? 아직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이 설치를 이제 원상태로 되돌리는 비용 그리고 벌금 해서 이제 뭐 몇백만 원 나가실 거예요. 둘째 치고 제가 뭐 이거 뭐 문자 괜찮아요. 단속할 리가 없으니까 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일단 이 창이요. 어이없게 복도를 바라보는 창이죠. 뭐 여기까지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여기에 보면 방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승인 받을 때는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근데 모델하우스 상담사분은 당연히 에어컨이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이제 요 도생 이 투룸 타입을 받으시는데, 이 방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용도가 뻔하죠. 이제 뭐 컴퓨터실, 컴퓨터실로 쓰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라면 당연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지만, 아이가 유아일 때까지는 여기 아이방으로 사용하시려고 많이들 받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죠. 근데 모델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모델하우스 가셔도 이거 다 가보시면, 이제 제가 가보셨을 때 제 영상이 기억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뻔해요. 다 도생들의 투룸 구조는 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불법 주축 문짝 돼 있고, 그래서 이건 방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지만 에어컨이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환금성, 아까 제가 환금성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관계가 있어요.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거 에어컨이 안 되는 걸 모르고 사시지만 두 번째 파시려고 내놨을 때 두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매수해 갈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방 하나가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때가 영상을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끔찍한 혼종이라 그러면 도생, 뭐 혼종이라는 표현까지 붙였으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더 파탄을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면 낮은 황금성이 있다. 잘 안 팔려요. 층간소음, 외부소음, 그렇습니다. 일조권, 사생활 침해, 뭐 여기까지 퀴즈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주차 대란이요,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만 주차 대수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근처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도생은 300실 이하죠. 보통 그래서 한 200세대 정도짜리 도생이 많아요. 한 140에서 200 제일 많은데, 여기 입주민들만 이제 주차 대수가 모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도생이 박힌 그 주변을요,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 도생이 하나가 들어가면 이 일대 주차가요, 마비가 돼요. 마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대 수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또 뺄 거 좀 빼야죠.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여기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 빼고 하면은 0.4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0.6대가 넘죠. 요새는 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으로 다 가는 거죠, 이 차들이. 그야말로 주변 이제 주차 공간을 괴멸을 시킵니다. 괴멸을 시켜요. 괴멸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다 황금성이 낮은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매도를 하시려 그럴 때 매수인이 주변에 이제 부동산들을 돌아보실 텐데, 어떤 소리가 나올지는 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 포항에 이제 저번에 지진이 났을 때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대한민국 그 지진 진도 몇 가지 방진 설계라는 기준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놀랄 만큼 옛날에 놀랄 만큼, 정말 놀랄 만큼 옛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은 아니고요. 제가 큰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으니까 이거 익스큐즈 한다고 합시다. 임대보증 익스큐즈 할게요. 그래도 주차 대란 이 부분이랑 중공업 불법 증축 및 투룸 에어컨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평생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과거 빠그라진 현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거 거의 10중 8구라고 보시면 되시죠. 과거에 빠그라졌던 얘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동산에 들어갔으면 인근에서 분양은 대부분 인근에서 나와요. 오피스텔 수익형 같은 것도 굉장히 먼 데 계시는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 젊은 본부장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투자할만 하군 하면서 분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안 나가요. 인근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분양률이 모델하우스에서 들으시는 내용보다 처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상담사분은 70% 말씀하시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생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분이 70%라 그러면 그거는 30%고요. 30% 아니죠. 이건 10%, 20%고요. 많이 봐드립니다. 90%라 그러면 이거 30%예요. 인근에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다시 한번 빠그라진 현장은 또 빠그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아파트도 특히나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그 땅 하나가 시행사는 한 4번 바뀌고 한 20년 동안에, 그리고 시공 예정 아파트 브랜드는 한 12번 바뀌고요. 이거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흔한 일입니다. 한 번 안 된 현장은 계속 안 될 현장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도시형 아파트, 강소형 아파트, 이런 거 나홀로 생긴 이런 아이들, 자기들이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이 아이들 이제 생각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주차 얘기, 그리고 준공 불법 증축 및 투룸 에어컨 문제,
과거에 어떤 현장이었는가를 반드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